오늘도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자연요법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이제 질병을 이제 이렇게 현대의학처럼 복잡하게 보지 않고요. 이제 좀 단순하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병 모두 하나하나를 하나의 개체로 보지 않고 병 전체적인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보다는 이제 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제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몸이 이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제 걸리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이제 그 병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러고, 현대의학에서도 이렇게 이제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 요즘 와서는 이제 현대의학도 이제 질병을 보는 시각이 이제 그 병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생활습관병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의사분들도 그런 의사분들도 또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뇨병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당뇨병에는 이제 1형이 있고 2형이 있거든요. 근데 1형을 이제 우리는 소아당뇨라 그러고 2형을 이제 성인당뇨라 그래요. 근데 이제 소아당뇨하고 성인당뇨하고 같은 당뇨병이지만 기전이 조금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소아당뇨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 세포가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해 줘야 되는데 인슐린 자체를 생산을 못 하는 게 이제 1형 당뇨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소아한테 걸린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이제 어른한테 걸리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거의 이제 소아 때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형 당뇨는 이제 성인 당뇨가 돼갖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이제 분비가 되지만은 그 인슐린이라는 그 역할이 이제 혈당을 이제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전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소아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써놨어요. 근데 일단 애들한테 걸린다니까 어떤 구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 돼갖고 어머니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달 정도 있다가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면 10달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도 이제 성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해갖고 바깥에 나오면 어머니 자궁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성장을 하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보통 18세, 2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한 이제 몸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이제 크지도 않고, 그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애들은 이제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몸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애들이 성장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리는데, 주로 이제 많이 걸리는 게 이제 감기예요. 물론 이제 성인들도 감기가 걸리지만, 애들이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질병들을 걸리면서 또 그게 이제 나쁜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을 키워주는 하나의 몸의 어떤 뭐라 그럴까, 능력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이제 우리가 이제 문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리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또 부모들의 또 과보호적인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애들한테 그런 이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그 큰 불을 일으켰던 이제 가습기 살충제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게 도리어 그 살충제가 그 애들을 더 이제 다른 질병, 더 큰 질병을 걸리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애들을 이제 키우면서 양육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조금은 너무 이제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약에 의존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이런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그 몸을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얼만큼 믿고 또 그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과 병원의 그 의존도를 이제 결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연 치유력을 거의 이제 뭐 100% 가까이 거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감기가 걸렸다든가 또 무슨 어떤 질병이 생긴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 현재로서는 이제 약이나 또 혹은 또 병원에 가는 거를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제 신조는 이제 약과 병원을 되도록 이제 멀리 하고 산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100% 장담할 수 없는 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안전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급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웬만한 병은 그냥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이제 믿고 이제 참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당뇨병 일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일형을 알기 전에 이제 감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감기 그러면 이제 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그 원인 다음의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지, 바이러스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똥이 있다 그러면 파리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파리를 안 오게 하는 거는 이 똥을 치워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 왔다 이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 온 환경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제 그 상황이나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똥을 치우면 파리가 안 오는 거를 그냥 파리만 냈다 잡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감기가 왔을 때 바이러스가 온 거는 우리 몸이 이제 몸이 찾아서 그렇단 말이야. 이제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정상 체온보다는 떨어졌을 때 살기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상 체온으로 또 건강한 그 면역 상태가 되게끔 하면은 그 바이러스는 이제 그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은 그 균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세균성이라면 이제 항생제를 쓰고,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세균하고는 좀 특성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숙주가 있어야지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은 없다고 거의가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 감기가 걸렸을 때 그 몸에 일어나는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홍종열통이라 이게 염증 반응인데 감기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런 염증 반응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홍이라는 건 이제 붉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레드레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염증이 세균 이제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벌거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붓는다고요. 이걸 이제 스웨일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생기죠, 그죠? 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증상을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다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는 이제 그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생명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있듯이. 그러니까 세포도 뭐 백혈구나 적혈구나 뭐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주기적으로 이제 죽고 살고 새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세포는 주기가 빠른 게 있고 어떤 세포는 이제 느린 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세포들이 죽어 나가면서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제 수명을 다 살고 죽는 세포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듯이 어떤 이제 이렇게 타박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속에 어떤 그 독성에 의해서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면서 다시 새로운 세포로 바꿔가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새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염증 반응을 이제 그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는 때는 이런 그 홍종열통이 생기지 않고 이제 세포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제 급성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 같은 것도 바이러스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해가지고 세포에 이제 어떤 그 피해를 주게 되면 이제 세포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이제 방어하고 새로 복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홍종열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제 바이러스 같은 이제 그 미생물들을 퇴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러고 항상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병이 걸렸을 때 이제 몸에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몸에 이러한 항상성을 그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게끔 몸을 그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약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우리 몸이 제대로 복구가 되는데 약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없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제 통증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진통을 시키죠.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고 또 열이 있으면 이제 해열제를 쓰고 그죠. 또 염증 반응에 대해서 이제 소염제를 쓰고 그러잖아요. 감기약이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뭐 또 기침이 나오면 기침을 안 나오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기 증상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두통약도 쓴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치유력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런 그 치료 행위가, 그런 약물을 먹는 행위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자연치유력이 발휘돼서 우리 몸이 정상으로 가는데, 이러한 과정을 병으로 보고 그 병에 대한 증상만을 고치게 되면은 대래 이 자연치유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연역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어른일 때는 이제 이런 약을 써도 이제 몸이 거의 이제 성장이 돼서 이제 완전한 몸이 됐기 때문에 타격을 덜 입게 되는데, 애들일 때는 이제 타격이 심각하게 이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 뭐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다 알게 모르게 쓴 우리의 그 약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현대의학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병을 연관해서 보지 않고 따로 하나의 그 실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암이고, 당뇨는 당뇨고, 고혈압은 고혈압이고, 뭐 관절염은 관절염이고, 이걸 다 분리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리해서 약도 있고 또 분리해서 또 치료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치유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병을 하나의 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인은 이제 부분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우리 몸의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상실된 거죠. 이런 자연치유력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고장난 걸로 보니까, 이거를 회복해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치료 방법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서양의학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연치유, 이제 주로 이제 동양의학은 이제 자연치유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철학 자체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어느 게 맞다 틀렸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몸을 다루는 본인의 그 판단에 의한 어떤 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일형 당뇨라는 게 결국은 이제 췌장 세포가 이제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이제 염증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망가진다니까. 이제 염증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돼야 되죠. 이제 이 감기 같으면은 감기가 걸렸다가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약물이 너무 강하고 또 세포마다의 또 강약의 그 차이가 있다고요. 어떤 세포들은 그 독성에 견디는 게 좀 강한 세포가 있고 또 약한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그 질이 이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한 이제 인과 성립이 안 되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우리 같은 쪽에서는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뭐 또 뭐 확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뭐 지레짐작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또 이제 몇몇 그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 있고 또 약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일형 당뇨병도 퍼센테이지는 뭐 2%라 그러고 5%라 그래요. 전체 당뇨병 인구에. 그렇지만 지금 당뇨병 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형 당뇨 환자들도 지금 이제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는데 그 약을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 그 약에 대한 그 뭐랄까 그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심은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죠.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요. 약이라는 거는 감기약이라는 것도 다 그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에는 반드시 설명서가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읽어보시는 분이 아마 드문 것 같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형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을 쓰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고,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제 감기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보통 이런 한문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느낄감이고 이거는 기죠. 근데 여기서 쓰는 기는 이제 사기죠, 사기. 이제 나쁜 기.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걸 한기라 그러죠. 차가운 기. 그래서 이제 상한놀이라는 그 이제 책도 이제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 한방의 그 뭐 성경 같은 책이랑 다름없죠. 그러니까 한사가 들어왔다 그러죠. 이 사기가 차가운 그 나쁜 기가 들어와서 감기가 됐다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적어질 감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감 그러죠. 늘어나면 증가되고 이거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대는 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에너지를 이제 생명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산소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시스템은.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도 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이제 생명 활동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60% 정도를 그 체온을 유지하는 데 써요. 그만큼 이제 생명에는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체온이 유지되는 동물들은 항상성에 대한 그 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36.5도 정도의 체온이 항상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 이상을 거의 체온 유지에 쓴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날씨가 추워졌다든가 아니면 뭐 추운 데서 오래 있었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한사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감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감소하게 되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질병은 감기로부터 출발하고 감기가 이제 만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질병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기부터 저 이제 무서운 암이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이런 병이 하나의 그 이렇게 그 연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에 의해서 다를 뿐이지 하여튼 질병 하나하나가 이렇게 논하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연치유 쪽에서 이제 질병을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감기 치료를 약을 안 먹고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감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을 예방하는 그 이제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암의 초기는 암세포를 들여다봐서 뭐 이제 초기를 보는 게 아니고 감기가 만성화되는 감기가 만성화되는 게 알러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그 감기 하나만 제대로 조절할 수 있고 또 감기 하나만 약물 없이 내가 정상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어려운 병들을 이제 그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건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으로부터 그 어떤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병은 병 자체보다는 병이라는 생각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암이라는 게 암도 무서운 병이지만 암이 걸렸다는 그 생각이 더 무서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그 암의 생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몸이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은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당뇨 그 일형 당뇨는 감기하고 연관이 있고 또 그 감기 치료에 있어서 자연 치유보다는 이제 약물 치료를 선택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